것들도 다 똑같은 클래스면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스프라이트. 얘를 배경으로 쓰겠다고요. 프리 SVG 코드가 들어온 bootstrap.com입니다. 자, 지금 헤더 안에다가 위에 div와 내부에서 두 개로 나누는 상태인데 이 상태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bootstrap 사이트에 한번 가볼게요. get bootstrap.com 들어가십니다. 사용법을 보고 오겠다고요. 오셨습니까? 자, 4.3 버전을 쓸 겁니다. 가장 최신 버전제를 쓰겠다고요. 자, 일단 다큐멘테이션에 가볼게요. 얘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구조를 짜야 되는 거니까 다큐멘테이션에 가서 뭐부터 보냐면 레이아웃부터 볼 거예요. 레이아웃, 그리드 시스템부터 볼게요. 다큐멘테이션, 레이아웃, 그리드로 와 주십시오. 전체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자, how it works라는 부분에 보면 bootstrap의 그리드 시스템은 뭘 쓴답니까? 컨테이너와 로와 컬럼을 레이아웃 잡을 때 쓴대요. 그리고 얘는 뭐로 만들어져 있답니까? 플래시 박스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리고 완벽하게 반응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죠? 자, 아래 예제를 보고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되겠다고요. 지금 컬럼을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컨테이너라는 걸 먼저 써주면 컨테이너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밑에 그리드 시스템을 보시면 그리드 옵션을 보실게요. 컨테이너가 있기만 하면 반응형이 이미 잡혀 있고 그 반응형의 구간은 지금 이렇게 다섯 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다고요. 5개의 구간에서 컨테이너를 쓰기만 하면 너비를 1140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양옆에 패딩이 15씩 있어서 결국에는 1170의 너비를 가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의 max 컨테이너 위드가 이 구간별로 이렇게 미리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컬럼의 너비나 개수를 지정하는 건 여기 있는 프리픽스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저 프리픽스를 안 써도 위에 올라가 볼게요. 안 써도 여긴 쓴 케이스고 how it works에서 스몰 버전이라고 했는데 뒤에 숫자는 안 썼어요. 안 써도 row 안에 이렇게 세 개의 div가 있으면 얘들을 가로 배열해 준다고요. 자, bootstrap에 지금 무슨 기반으로 돼 있다고요? 플렉스로 돼 있대요. 자, 플렉스해서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가로로 바꾸려면 얘 부모한테 가서 이 row가 그러면 해주는 역할은 뭡니까? 디스플레이 뭐 해주는 거예요? 플렉스 해주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밖에 있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너비, 1140의 너비를 잡아주고 화면의 가운데 있게 하는 녀석이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디자인으로 와볼게요. 자, 이 디자인을 보면 얘가 너비 1170의 너비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지금 이 디자인은 사실 bootstrap 4 버전에 맞춰 있는 게 아니라 3 버전에 맞춰 있어요. 이 디자인은. 그래서 그리드를 엄밀히 따져서 보면 이 너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너비를 엄밀히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170이라고요. 하지만 bootstrap 5로 bootstrap 4로 넘어오면서는 이 너비가 1140이라고요. 사실 이 디자인은 뭐에? bootstrap 3에 맞춰져 있지만 우리는 그냥 너비 계산해서 그냥 컬럼 몇 개 쓴다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이거를 버전 4에 그냥 맞추겠다고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30픽셀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bootstrap 4는 여기까지의 너비가 1140이고 맨 끝에 얘까지 포함해서 1170이라고요. 근데 얘는 여기 안쪽이 117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bootstrap 버전 3입니다. 자, 어쨌든 얘 누가 필요한 겁니까? 컨테이너가 필요하다고요. 컨테이너라는 게 어디에 있으면 되겠냐면 얘한테 있으면 되겠어요. 얘가 1170 또는 1140의 너비를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얘가 컨테이너 있으면 안 되겠네. 디자인 다시 볼게요. 자, 그리드 잠깐 꺼보면 여기 선 있죠, 선. 그죠? 선이 있다는 얘기는 저 선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얘의 아래 보더든 얘의 위에 보더든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더 있다는 거죠. div의 컨테이너. 이렇게 해야지 얘가 1140의 너비를 가지겠다고요. 이렇게 해야 얘가 1140의 너비를 가지겠다고요. 이 div는 어떤 녀석이에요? 너비를 다 쓰는 녀석이라고요. 안에 컨테이너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제가 1140의 너비를 가진다고요. 우리가 부스트랩을 안 쓰더라도 제가 여러분이 디자인 일정 너비를 잡아주는 녀석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요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가로로 배열이 돼야 한다고요. 누구랑 얘랑 가로 배열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 부모한테 가서 뭘 해줘야 된다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줘야 된다고요. 부스트랩에서는 그걸 누가 해주고 있다고요? 로우가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div의 로우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부스트랩을 안 쓰고 한다라고 하면 얘한테다 별도로 이름을 주고 얘한테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부스트랩을 빌려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 안쪽에 이렇게 반드시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양쪽 끝에 있대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뭘 작성을 할 겁니까? 왼쪽에 얘가 있고 왼쪽에 얘가 있다고요. 얘가 이쪽 끝에 있고 저쪽 끝에 있어요. 자, 지금 얘를 감싸는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CSS를 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좌우로 저걸 딱 배치할 수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양쪽 끝에 저렇게 붙을 수 있냐고요. 기억이 안 나면 플렉스 박스의 핵심 정리를 보시죠.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핵심 정리를 보시라고요. 저 둘을 감싸는 부모한테 뭐라고 해주면 양 끝에 붙습니까? 찾아주세요. justify content에 뭐라고? 플렉스의 핵심 정리에서 양쪽 끝에 붙이는 게 뭐냐고요. 양쪽 끝에 붙이는 게 뭔가요? justify content 뭐라고 하면 space between 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순수하게 CSS를 짠다면 저 두 개를 감싸는 부모한테 가서 display flex하고 justify content에 space between 하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빌려 쓰는 부스트랩엔 이미 돼 있다고요. 걔를 뭐로 불러올지만 찾으면 되겠다고요. 우리가 부스트랩을 빌려 쓰더라도 뭘 써야 될지는 알아야지 찾을 수 있어요. 부스트랩 다시 사이트에 가보면 양쪽 끝에 붙이는 건 뭘까를 볼게요. 내려와 보면 마지막에 보시면 얘가 이쪽 끝에 있고 얘가 오른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면 얘의 부모한테 가서 클래스명을 뭘 썼는지를 찾으면 되겠죠. 지금 이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뭐라고 쓰면 된대요? 클래스명을 justify content 하고 뭐라고? between이라고 하면 적어 쓰여진 곳에 뭐라고 나오는 거라고? 저게 미리 쓰여져 있는 CSS가 나오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서 쓰는 거라고. 만약에 이걸 모르면 부스트랩을 로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쟤를. 그죠?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가서 얘한테다가 뭐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양쪽 끝에 딱 붙인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둘로 나뉘어 있어요. 이제 HTML을 짜보도록 하면 되겠네요. 디자인 봅시다. 얘가 요게 하나의 리스트니까 이것도 리스트로 하면 되겠고 여긴 4개가 있으니까 얘도 리스트로 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메일과 연락처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리스트라고요. ul 해서 이메일 연락이니까 contact이라고 할게요. contact list. 오른쪽 건 소셜의 리스트라고 하면 되겠네. 소셜 리스트. 얘가 아이템 이게 하나라고요. 이걸 보고 또 이거를 여기에 li에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곤란하죠. 이게 li 하나라고요. 오케이. li 하나 안에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콘 스팬 태그로 할게요. 어차피 글씨들은 나열되게 하면 되니까 스팬 태그로 하면은 뒤에 있는 A 태그도 인라인 요소, 얘도 인라인 요소니까 가로 배열 되겠죠. 이거 안에서 굳이 또 플롯을 걸 필요가 없다고요. 클래스명은 봉투니까 지금 저 이미지는 다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 스프라이트 png에다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envelope 해서
불러오겠고 지금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쓰는 것들은 다 똑같은 얘도 그 다음에 이것들도 다 똑같은 클래스명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스프라이트. 이렇게 하면 무슨 뜻입니까? 클래스명 스프라이트가 있으면 이미지 다 누굴 배경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배경으로 쓰겠다고요. 어디 갔니? 큰 이미지로 보면 얘를 배경으로 쓰겠다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클래스명을 스프라이트라는 걸 줄 거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크기와 위치가 다른 건 별도로 그 이미지에 맞춰서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편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짤 때 나중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짜자고요. 여기에 됐습니까? 이미 글씨는 있어야 되겠어요. 우편 봉투라고요. envelope. 그 다음에 A 태그가 있어요. 제일 클릭하면 메일이 가는 겁니다. A 태그 해서 여기에 mail to 뭐죠? info at shopee.com 이 글씨도 밖에 나와야 하고 이렇게 A 태그 해서 이렇게 리스트 하나 만들어 줬고 그대로 카피해서 아래쪽에도 하나 더 만들되 얘는 폰이죠. 폰 얘는 링크가 아니니까 그냥 스팸 태그로 폰 넘버 453 55 53 996 그러면 컨택 리스트 안에 li의 글씨의 크기, 색상은 이렇게 하고 스팸 태그 중에 스팸 태그들만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하면 되겠다고요. 이걸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안에 li의 글씨라고만 하면 되니까. 자, 이게 컨택 리스트 됐습니까? 오른쪽에 얘도 리스트라고요. 요거. 근데 얘는 지금 이미지 안에 쟤도 있나요? 없죠. 쟤는 없다는 얘기는 폰트 어썸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디자인도 maybe 클릭을 해보면 요건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 없고 폰트 어썸으로 할 거예요. 됐나요? 이미지로 저장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소셜리티스 볼게요. li 안에 4개 있고 안에 a 태그 있다고요. 동급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들이 나열되면 접근은 리스트로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탭. 자, 이 안에 이제 폰트 어썸의 아이콘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폰트 어썸은 코드로 넣을 거고요. 폰트 어썸도 최신 버전 5를 쓰겠습니다. 폰트 어썸을 로드를 하지요. 이게 일단 HTML 상에서도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폰트 어썸 갈까요? 폰트 어썸에 가 주십시오. 다운로드 합시다. 여기 다운로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어디에 쓸 거냐면 웹에서 쓸 거니까 free for web 에서 다운로드 할게요. 찾으셨습니까? 다운로드 합시다. 압축 풀고 다운로드 한 거에서 우리는 스크립트 방식을 쓸 거예요. 즉 SVG로 구현되는 걸 쓸 거라고요. 웹 폰트 방식이 아니라 SVG 방식을 쓸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진보된 방식이니까 JS 폴더 안에서 폰트 어썸의 all min.js를 로드할게요. all min.js를 로드를 하겠습니다. all은 브랜드와 솔리드와 레귤러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도 디자인할 때 나는 레귤러만 썼어. 나는 또는 솔리드만 썼어 라고 하면 솔리드의 min.js만 로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안에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all 로드 할게요. 조금 용량이 있지만 all min.js를 카피하겠습니다. JS 폴더 안에 찾으셨습니까? 복사해서 우리 JS 폴더로 가져오실까요? JS 폴더 안에 이렇게 로드 옮겨주시고 HTML에 가서 로드 합시다. 위에 올라가서 로드 할게요.
아이 스크립트지. 이렇게 스크립트를 로드를 해주십니다. 폰터썸은 사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CSS를 로드해서 유니코드로 해서 웹폰트 형식으로 나오는 방식이 있었고, JS를 로드해서 우리가 지정한 폴더 안에다가 얘가 SVG 코드를 생성해주는 스크립트 방식이 있었다고요. 우린 스크립트 방식을 쓰겠다고요. 됐나요? 로드 하셨으면 여기에 코드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확인을 하지요. 디자인 보겠습니다. 뭐부터 나옵니까?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구글 플러스. 구글 플러스 이제 서비스 종료했는데 어쨌든 구글 플러스, 인스타그램. 폰터선 갑시다. 아이콘에 가서 카피해 올까요? 페이스북 맨 앞에 있는 거 쓰실게요. 코드 복사하시겠습니다. 코드 이제 복사해서 가져오셔. 카피해서 가져왔고요. 넣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모두 가져와서 넣지요. 트위터. 구글 플러스. 구글 플러스는 아이콘이 옛날 거가 없네. 그냥 가운데 거 쓸게요. 그러면 좀 큰데. 네, 쓰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의 타가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도 아이콘이 최근에 바뀌었죠? 바뀐 아이콘 쓰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서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타입이라고요? SVG 코드가 들어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로드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SVG로 만들어서 들어온다고요. 되었습니까? 자, 폰터썸도 불러왔으니까 부스트랩도 불러올게요. bootstrap.com 다시 가봅니다.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로 가보실게요. 다운로드. bootstrap.com에 우리가 지금 구조에 따라서 컨테이너 만들고 로드 만들고 얘들3는 클래스명도 썼으니까 위에 만든 게 분명히 1140 안에 갇혀서 좌우로 배치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오셨습니까? 지금 사이트 bootstrap.com입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눌러볼게요. 431 버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운로드 했으면 압축 풀공. 우린 CSS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JS는 로드 안 할 겁니다. CSS 폴더 안에서 뭐만 쓸 거냐면 그리드 시스템만 쓸 거예요. 뭐 컴포넌트니 모달이니 뭐 버튼의 스타일이니 이런 거 안 쓸 겁니다. 순전하게 레이아웃 잡는 것만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부스트랩의 그리드의 min CSS만 로드하시면 좀 더 가볍겠습니다. 됐습니까? 찾으셨어요? 복사해 올게요. 이 파일 복사해 오시라고요. 디스트리뷰트 안에 CSS 폴더 안에 그리드의 min CSS 로드해 주셨으면 예제로 와서 CSS 폴더 안에 넣고 로드 합시다. 부스트랩 그리드 링크
CSS 폴더 안에 이렇게 로드해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보면 우리가 작성했던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140의 너비 안에 양쪽 끝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보자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하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에 1140의 너비 안에 양쪽 끝에 있다고요. 이제 얘를 가로별로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플렉스 모델로 하면 되는 거고, 보면 컨테이너 보시면 네. 검사해보면 컨테이너가 너비 몇? 1140의 양쪽 끝에 뭐가 있어요? 양쪽 끝에 아마 패딩이 있을걸 해서 패딩까지 포함해서 얘가 1140입니다. 이게 부스트랩 4 버전이에요. 3 버전은 양쪽에 패딩까지 포함해서 1170이었어요. 근데 조금 줄었어요. 버전 4로 오면서. 됐나요? 그리고 얘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justify content에 between이라는 클래스명을 썼더니 CSS 속성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쟤를 하래. 뒤에 important까지 있어요. 확인되었습니까? 그래서 row가 해준 역할은 뭐라고요? row가 해준 역할은 display flex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로별 그 다음에 저 justify content의 between에서 양쪽 끝에 붙이고 있어요. CSS를 이렇게 로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HTML 디자인으로 치면 어디 한 거예요? 여기 지금 한 거잖아요. 그지? 이거 CSS 짜보자고요. 자, 짜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이트에서 쓴 폰트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폰트의 위계는 어떻게 되고 폰트는 뭘 썼는지 확인을 하자고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HTML 다 짜놓고 CSS를 짜는 게 좋겠지만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합시다. 네. 위에 거 볼게요. 자, 폰트를 뭘 썼나 메모를 해가면서 볼게요. 바디의 폰트는 뭔지부터 파악을 해서 적어볼까. 바디의 폰트는 뭔가요? 누구를 확인하면 바디의 폰트일까요? 누구를 확인하면 바디의 폰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바디 안에 있는 건 우리가 글씨들을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패러그래프를 위주로 보시면 된다고요. 패러그래프가 많은 것들을 보면 지금 프로덕트 상세, 프로덕트 쇼 PSD를 보고 있고요. 프로덕트 쇼에서 이 부분 얘가 글씨만 있으면 글씨대로 그냥 별도의 스타일 없이 나오는 구간 패러그래프를 썼을 때의 얘를 확인을 해보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써보자. 할모니아 산스 프로 CYL 레귤러 이런 폰트래요. 자, 그리고 몇 픽셀인가 볼까요? 확인해 보면 15.99니까 16픽셀이네. 그죠? 기본가. 그죠? 얘 말이에요. 여기 부분이. 바디의 폰트는 얘일 거라고요. 다른 데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제목 밑에도 패러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얘도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폰트에 똑같은 폰트 사이즈라고요. 그죠? 이게 바디의 폰트라고요. 문서의 기본가 16픽셀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죠? 이거보다 1픽셀, 2픽셀 커지면 글씨가 상당히 커 보이는 사이트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으면 느낌상 살짝 작은 사이트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커버리면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막 20 이래버리면 집중이 안 되는 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다고요.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12면 너무 작다고요. 자, 바디의 폰트는 확인을 했고 다시 홈으로 와서 제목 좀 볼게요. 맨 위에 있는 것도 그럼 볼까요? 이거 제일 작은 거 얘 보면 몇 픽셀? 12픽셀 그죠? 이렇게 작은 것들 아마 푸터도 확인을 해보면 푸터의 글씨들은 본문보다 작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도 확인을 해보면 몇? 14 본문의 크기는 16 그리고 푸터는 14 그거보다 더 작은 건 지금 12를 쓰고 있다고요. 이 사이트의 위계는
12에 14에 16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들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16인 것 같고 예 일단은 가장 본문의 타이틀부터 확인해 볼게요. New Arrivals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거에 레귤러가 아니라 또 뭐도 있습니까? 블랙도 있네요. 그죠? 블랙. 자, 저 느낌은 아마도 그냥 이 사이트 저 폰트에다가 볼드로 처리하면 이 느낌이 안 나올 거예요. 얘는 아마 얘를 반드시 로드를 해야 될 거라고요. 블랙 확인했고 일단 지금 폰트만 확인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볼까? 다 그 폰트만 쓴 것 같은데 작은 거나 큰 거나 네, 다 그 폰트를 썼네요. 이탈릭도 있네. 이탈릭은 그냥 폰트에서 제공하는 이탈릭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리는 해놓고 네, 세미볼드도 있군요. 뭐 그 정도 폰트는 하나뿐이 없네. 하나 로드 합시다. 하모니아 산스 프로 구글 가볼게요. 펀치구글.com 하모니아 산스 유료다. 이런 하필 해당 폰트는 그냥 쓸 수 없는 왜 폰트가 아니네. 얘가 모노타입의 폰트군요. 자, 얘 폰트와 유사한 오픈 산스를 그냥 쓸게요. 그러면 똑같아. 이거랑 아마 유사할 거야. 얘와 비슷한 폰트 찾자고. 커레스 판던트 판던트 이 뒤에 인트인가? 구글 폰트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도 검색이 될걸 아마. PT 산스가 걔와 유사한가 보다. PT 산스 그런가? 뭘까요? PT 산스 다른데 느낌이. 이거는 오픈 산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또는 오픈 산스 프로, 소스 산스 프로, 소스 산스 프로. 얘는 PT 산스가 좀 비슷하고. 오픈 산스 그냥 쓸게요. 일단은 저 두꺼운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아까 블랙은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오픈 산스 들어가서 커스터마이즈 좀 해보자고요. 커스터마이즈에서 익스트라 볼드 800짜리가 있네요. 여기서도 바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확인할 수 없나? 여기에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분이 글씨를 쓰면 타이틀 이렇게 쓰면 쓴 글씨로 나와요. 그러면 엑스트라 볼드 대문자로 타이틀 뭐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두꺼운 느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픈 산스를 로드를 할게요. 엑스트라 볼드를 체크. 잠깐 뭐가 있었지? 레귤러. 그 다음에 블랙을 엑스트라 볼드로 쓸 거고요. 세미 볼드도 있네요. 600. 그 정도만. 이탈릭은 그냥 눕혀도 되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스크립트 방식이 조금 눈곱만큼 더 빨라요.
그러니까 폰트 로더 방식이 조금 더 빨라요. 지금 이렇게 놓는 것보다. 네, 지금 이 정도는 그저 그렇대잖아. 마더레이트. 만약에 이게 슬로우로 나오면 이렇게 다 체크해서 슬로우 나오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판단할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세미볼드의 느낌이 폰트 웨이트에 그냥 이것만 이렇게 레귤러 로드 한 다음에 폰트 웨이트를 600과 700을 줬을 때 이 느낌이 나오냐 이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레귤러만 로드하면 되고, 안 나온다, 굳이 클라이언트가 이 느낌을 살리라고 했으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로드를 해줘야지. 엑스트라 볼드, 세미 볼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인베드에 가서 임포트로 할게요. 세 개 체크했습니다. 레귤러와 세미볼드와 그리고 익스트라 볼드 세 개를 체크를 했어요. 그대로 카피해서 됐습니까? CSS가 없었죠? CSS 만들겠습니다. CSS 폴더 안에 만들게요. 메인 CSS 만드시고, 자, 우리가 로드한 부스트랩은 뭐가 딸려 있냐면 노멀라이즈가 딸려 있어요. 노멀라이즈가 딸려 있다는 얘기는 리셋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셋을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제목들의 스타일이 이미 있다고요. 그죠? 저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리셋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리셋 좀 조금만 더 할게요. 일단은 로드하고 폰트 CSS 리셋 좀 하겠습니다. 타이틀들이 리셋이 안 돼 있어요. H1, H2, H3, H4, H5, H6. 그리고 얘들의 폰트 사이즈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되게 크게 나오고 있을 건데 그냥 100% 또는 1EM 또는 16픽셀 하셔도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라인 하이트도 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라인 하이트도 폰트 사이즈가 10이라고 하면 10, 20이라면 20 해서 1이라고 나오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UL이나 LI나 또는 뭐가 더 있나? 대표적으로는 얘들이 있죠? 그리고 잠깐만, 타이틀에도 마진 우리가 주고 싶을 때 줍시다. 마진 0, 패딩 0. UL도 껴도 되겠는데? UL도 그냥 안에 껴올게요. LI에 가서는 지금 리스트에 목록이 나오고 있어요. 리스트 스타일 none. 목록 나오지 않게.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리셋을 합시다.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안 바뀌어 있네요. 잠깐만. 폰트 사이즈가 태그별로 해서 나온 게 있었구나. 그러면 아예 주지요. 16픽셀 한번 해볼게요. 우리 CSS를 로드를 안 했지 참. 자, 100%로 다시 돌게요. 만들기만 했지 로드를 안 했거든. 됐나요? 리셋을 하고 로드 합시다. 부스트랩 다음에서 얘를 로드를 할게요. 웹의 CSS가 로드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CSS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밑에 우리께 있어야 우리께 우선순위가 더 높을 거라고요. 로드를 해 주십시오. 리셋이 돼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폰트 사이즈 웨이트도 줄여야 되겠다. 웨이트도 볼게요. 폰트 웨이트 노멀. 네, 이런 상태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리어 픽스는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지금 플롯을 안 쓸 거거든. 플롯을 안 쓰고 플렉스를 쓸 거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미지를 쓰면 이미지 밑에 공간은 나오겠네. 이미지 걔는 합시다. vertical line 탑.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스타일들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common elements 중에 typography 글씨들의 속성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커먼 요소에서는 타이틀이나 링크나 버튼의 스타일이 동일한 게 있다면 우리가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스타일 가이드에 있는 걸 미리 다 CSS를 잡겠다고요. 그래서 클래스명을 미리 설계해 놓고 HTML 짤 때 그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미리 설계한 클래스명을 쓰겠다고요.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명을 먼저 잡아놓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에는 뭐 하겠다고요? 링크나 버튼이나 이미지나 타이틀들이나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스타일을 잡겠다고요. 또는 이 사이트에는 뭐도 있냐면 요소마다 섀도우도 있어요. 그 섀도우도 공통으로 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등. 그래서 나중에 한 방에 바꾸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효과들이 한 방에 바뀌게. 지금 제가 여러분 거 디자인할 때 순서를 코딩할 때 순서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CSS를 보면 막 겹쳐 있고 중복돼 있고 위에서 썼다가 아래에서 썼다가 이걸 바꿨더니 또 위에가 안 바뀌어 있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애초에 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자고요. 자, 타이포그래피는 아까 바디가 있었죠. 바디. 폰트가 뭐라고 했냐면 오픈산스를 아까 쓴다고 했으니까 오픈산스 카피해 오십니다. 폰트 패밀리 오픈산스 폰트 사이즈 16픽셀이었고 기본적인 컬러도 있었어요. 컬러가 확인을 해보면 이 컬러였다고요. 컬러 몇이냐? 495662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군요. 모든 패러그래프의 기본적인 색깔이 얘라고요. 바디의 색깔이. 글씨 쓰기만 하면 일단 저 색깔로 나오게 하겠다고. 폰트의 웨이트도 안 써도 되겠다. 기본적으로는 레귤러 나올 거니까. 됐어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오픈산스의 폰트로 잘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